계속해서 2만 달러 선을 넘나들면서 사람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고개를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태는 아직 극단적 공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공포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참혹한 마감을 했었던 미국 증시 이번에 반등해줄 수 있다면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선을 당분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어떤 정보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에 이어서 유로피언 중앙은행 역시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로피언 중앙은행들 이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슈나벨 이사는 경기 침체가 와도 장기간 긴축을 유지해야만 된다면서 역시나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더라도 인플레이션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고 유럽의 통화정책은 장기간 긴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돈은 중앙은행들이 풀었지만은 고통은 시민들이 감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로피언 스타일의 양아치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준과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협공, 자, 이 둘의 의견 일치는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산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은 강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자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무서워 채권으로 몰려간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미들이 몰려가면 좀 그때 시기는 늦는데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개미들 달라붙으면 그 자리가 고점이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지금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시경제가 불안불안해가지고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짐작을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채권이 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들 채권으로 가는 것이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어떤 루머가 돌았었습니까? 마운트곡스에서 오늘 물량을 분배한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죠. 저도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진짠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얌전히 있었는데 구라로 판명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해요. 해당 루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문서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데요. 오해에서 빚어진 루머였었다. 이 루머를 당연히 또 이용하려고 했었던 무리들이 있었겠죠. 자, 마운트콕스에 대해서 블록타워 캐피탈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마운트콕스 코인이 분배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소리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운트 곡소리, 사람들도 정말 짜증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코인리스가 정리를 해준 이번 주 소식,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죠. 그레이스케일이 GKC, 그 다음에 GEN, 스텔라 루멘의 증권 분류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SEC가 야, 니네 이거 증권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 본인들이 직접 기어 나와가지고 이 세 개의 코인이 일종의 증권일 수 있다라고 마치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들은 6월과 8월 중순 SEC에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GKC, 스텔라, 호라이즌 등 3개의 암호화폐 신탁이 이제 좀 일종의 증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뭡니까 이거?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작당을 해가지고 3개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것인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알딸딸합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SEC에 먹이를 던져주는 것인가? 안 그래도 지금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은 증권이다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혹시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에 어떤 딜을 해가지고 야 니들이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우리가 GBTC 현물 ETF로의 전환을 인정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데 자 이런 식이면 이 세 개의 암호화폐들 언제 SEC가 소송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저는 살짝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번 달에 무려 14%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2015년 이후로 최악의 8월을 경험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익명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무려 59,900개의 이더리움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거 던지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불안하고요. 다음으로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의 화폐 정책은 믿을 수가 없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탈출해야 된다. 현 통화 정책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법정 통화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작살나기 전까지 법정 통화가 있어야만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의 분산 투자, 암호화폐로의 탈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쉽사리 암호화폐로 갈아탈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다음으로 비트코인 이모라 불리는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홀딩함으로써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은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녹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퇴 자금이 녹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민들의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자, 미국 이번에 바이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떨어진 미국 증시를 어거지로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가 없으면은 이대로 쭉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선거 때문에 어떤 방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여전히 해보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위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문자를 통해서 인터넷 없이도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영상 전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구형폰을 통해서 전송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3 hash or pound. Yeah. Send that. Call USSD. 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지갑과 연결을 해가지고 문자로서 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들. 그러나 가격은 위태위태하다. 다음 지선 1700~500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펀드 스트레이트의 전략가 마크 뉴튼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핵심 지지선으로 19,0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밀린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지지선인 이전 저점인 17,500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덧붙이기를 자, 잭슨 홀 연준 의장 발언 쇼크로 지금 상승 트렌드가 완전히 무너졌다. 전 저점인 17,500달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 현재 충분한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위태위태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선뜻 추매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큐빅 애널리스틱스 선임 시장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14,000달러대 지지선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14,000달러대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비트코인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 분석가들이 반등을 점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었으나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깬 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CME 갭을 매꾸로 26,600달러 선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분석이 아니죠. 이것도 희망이 아니구나. 아주 그냥 개판이네. 자, 이런 식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숏을 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반등을 기대하면서 롱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황,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월달,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8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시레이저 분석가는 앞에 나왔었던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지 구간이 무너진다. 그러면 아래로 뻥 뚫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역시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으려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조시레이저 분석가는 저번 주에 미국 증시 모습 좋지 않았었다 라고 일단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자산이라도 일직선으로 떨어지거나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자산은 없다. 분석가 맥 같은 경우는 주봉 200MA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23,469달러 정도까지 반등해가지고 테스트 거친 후에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인데 번지점프 때가 돼가지고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라고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 상승 대비 50% 정도 하락한 1,4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1,2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1,700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618 자리에서 618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번지 때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한 후에 더 깊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장을 암울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 최고점이었을 때 마치 더 올라갈 것처럼 엄청나게 차트가 좋아 보이고 오히려 반대로 정말 지하실을 뚫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최악의 차트가 그려진다. 자, 물론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떤가요? 공포가 극에 달했나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하락장 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흔들었었던 악몽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길지는 않기를 부디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짤인데요. 혼두라스에서 한 사업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얼음 과자를 팔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힘든 시기일수록 비트코인을 더욱더 열심히 모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미래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조댓 이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